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열의 열 대부분 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계획이 우선시되고 자기 공부가 우선시되고 그걸 해결해야지 주위를 보고 주위 친구들을 만나고, 근데 그와는 반대의 학생들은 자기 중심이 좀 없죠. 계획을 세워도 친구들이 부르면 공부하다가도 그래 이러면서 친구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지역에서 대입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유한기라고 합니다. 선생님, 지난번 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1편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과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학생을 좀 구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이런 친구도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그 패턴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거의 아픈 학생들이 없죠. 출결이 병지각, 병조태, 그다음에 뭐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 양호실을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양호실에 자주 가요? 자주 가죠. 보건실에 거의 그 도장을 찍는 수준으로 진짜요? 그 보건실을 간다고 하는 보건선생님 말씀이 있죠. 그리고 병지각이 있거든요. 병지각. 예전도 있었지만, 근데 예전하고 달리 학생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병원을 갔다가 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조퇴도 좀 꽤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학교에 이제 보건실이 있는데 거기에 요즘은 이게 침대나 이런 게 좀 잘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그렇게 또 좀 자주 갑니다, 이 학생들은. 그리고 가서 누워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뭐 1시간 누워 있든가 2시간 누워 있든가. 공부에 그닥 뜻이 없는 학생들은 전부는 아닌데 병원을 자주 간다거나 보건실에 자주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죠. 수업 마치거나 아니면 병 조퇴해가지고 교문 밖을 나가는 순간 뛰어다니죠. 상당히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가벼워도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쉬는 시간마다 가볍고. 쉬는 시간마다 또 가볍고 수업 시간에는 무겁고 양호실 간다 하고. 아마 주위에 그런 학생들이 좀 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예전에. 선생님도요? 예, 그래서 좀 알죠. 그 마음을 아시겠네요. 예. 그리고 또 나타나는 학교 생활 패턴이 좀 몇 가지 있을까요? 학원 생활을 보면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모르는 과목에 대해서만 학원을 좀 이렇게 다니는 편이죠. 그리고 그 학원에 가서도 실질적으로 배움의 그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그 우수하게 학원에서 이제 가져오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보면 그 자체를 다니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열심히만 합니다. 아, 나 학원 다녔다. 그렇죠. 예. 학원에 가고 오고 하는 그 자체, 그 시간을 모두 공부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냐면 학원에 가가지고 수업을 또 듣습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본인이 숙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다 보면 나 저거 학원에서 들었는데? 이러면서 학교 수업을 안 듣습니다. 학생한테 그 부분을 문제를 풀어보라거나 아니면 해석을 한번 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10의 9은 모릅니다. 근데 이 학생들 특징은 학원에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저거를 들었다. 그럼 교우 관계는 좀 다를까요?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열의 열 대부분 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계획이 우선시되고 자기 공부가 우선시되고 그걸 해결해야지 주위를 보고 주위 친구들을 만나고, 근데 그와는 반대의 학생들은 자기 중심이 좀 없죠. 계획을 세워도 친구들이 부르면 공부하다가도 그래 이러면서 친구 만나러 갑니다. 친구들 일, 친구들 모임이 우선이고 그게 해결돼야지 자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또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보이죠. 수업 시간에 좀 행동도 많이 다른가요? 수업 시간에 행동도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일단은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필기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갈수록 심해지는데 많이 잡니다. 정말 많이 잡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로 자냐면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소미불이죠, 소미불. 그 소미불에 솜을 가져와가지고 코에 대가지고 이게 콧바람에 움직이면 야가 살아 있는구나, 아니면 안 움직이면 야 죽은 거네, 이라고
그걸 한번 돼볼까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자요? 그 정도로 1교시부터 그럼 7교시까지 움직임도 없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잡니다. 점심 때는 뭐예요? 점심 시간에는? 공부 그러면-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비교 좀 해주신다면요.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 최상위권 학생들은 밥 먹고 와서 앉아서 공부를 하죠. 아, 또 공부하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뭐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들 예. 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좋죠. 건강하면 최고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학생들, 뜻이 없는 학생들 보면 점심시간도 많이 놀죠. 예.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 2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예. 얘는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잘 노는 저는 그게 신기해가지고 네. 반장한테 가서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와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내가 볼 때는 네 화장실 한 번을 안 가는데 네. 너 언제 화장실 가냐? 언제 쉬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예. 자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물 마시는 거를 조절한다. 그래서 생리작용을 본인은 조절을 한다. 남학생인데 그 정도로? 공부하다가 잠시 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들은 예. 놀다가 또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하는 학생이 그 순간 쉬는 거를 보고 똑같이 쉬네? 예. 예. 라는 착각을 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죠. 걔네들은 하다가 정말 잠시 쉬는 거라고 예.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친구들의 그러면 비교과나 수행평가 그 외에 학교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남학생, 여학생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 소울하고 이렇게 밥상을 다 차려놔도 그걸 떠먹을 줄은 모릅니다. 정말 힘듭니다, 남학생들은.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애국가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수행평가에. 수행평가 때요? 네. 기본 점수는 나가니까요. 예. 이거는 교육적인 면에서 누군가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난감하시겠어요. 난감하죠. 근데 네. 뭐 하라고 강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수행평가 때 특히 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시험 기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해진 시험은 어떻게든 치러야 되니까 네. 다 같이 응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조성이 되잖아요. 근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안 내도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학생들도 있죠. 많은 쌤들도 얘기를 하지만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들은 정말 그 무관심하고 생기부 활동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해줘도 정말 거기에 참여하는 게 정말 힘들고. 그럼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그렇게 참여하라고 수행평가를 냈었을 때 열심히 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비율이? 그냥 절반이라고 해두면 뭐 좀 되지 절반이요? 않겠습니까? 절반 정도는 아예 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아까 시험 예, 칠 시험. 때도 물어보셨는데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정말 그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아프리카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아먹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잡아먹는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모의고사든 내신 공부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풉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정도로 치고 네. 금요일 날 오후에 마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얘네들 패턴을 한번 보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최상위권 학생들은 금요일 날 오후에 쉽니다. 근데 어떻게 쉬느냐? 틀린 문제를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못 봤던 책을 보면서 그게 휴식인데. 그게 휴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최상위권 바로 밑에 있는 대학은 네. 토요일까지 쉬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또 대학은 일요일까지 쉬더라고요. 그게 모여서 그들이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하루의 차이가 아니다. 하루의 차이가 아니고 큰 의미가 있는 중학교 거다. 3년, 고등학교 3년에 예. 모여서 그들의 최상위를 이루는 거. 그리고 중간고사나 모의고사 시험 치고 나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반에 가서 학생들한테 누구든지 다 물어보거든요. 오늘 시험 어땠냐? 시험 괜찮게 쳤느냐?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보면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럼 물어봅니다. 왜 오늘 시험 못 쳤어? 그러면 선생님 망쳤습니다. 왜 몇 개 틀렸는데? 2개 틀렸어요. 정말 그런 진짜 최상위권 애들은 네. 보통 시험 대비 몇 주 전부터 공부할 것 같습니까, 기자님? 기자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저는 한 달 전부터 공부했어요. 맞아요. 네. 보통 빠르면 6주, 5주 5주 전부터 늦어도 얘네들은 4주 전부터 시험 대비 공부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4주도 늦은 편입니다. 예.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반대로 그렇게 그닥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들은 길면 3주? 아니면 2주. 네. 보통 뭐 1주, 2주죠. 1주, 2주. 당일치기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시험 칠 때나 수업 때 자거든요. 그럼 특히 시험 때 자면 옆에서 저는 좀 깨우죠. 예. 그래도 한 문제라도 더 풀어라. 어.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부시시 일어나면서 저는 정시판대요 이럽니다. 근데 모의고사 때도 또 자요. 그러면서 걔네들 눈높이는 또 흔히 얘기하듯이 서성안이에요. 서성환이에요? 또 서성안이에요. 걔네들 어. 눈높이는 어. 논술이든 정시든. 근데 예.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너희들의 눈높이는 서성안이지만 예. 내년에 그 서성안 앞에서 서성거릴 수는 있을 거다. 새 학기가 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한다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공부에 좀 등한시하는 학생들의 그 특징들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한 특징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돌아보라. 알고 아 내가 공부를 실질적으로 안 하는구나, 열심히 안 하는구나를 알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공부의 시작이 될 거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시험을 치거나 공부를 좀 하면 부모님들이 이걸 물어봅니다. 야 성적이 왜 이래? 너 공부 안 했니라면 학생들 열에 한 7, 8이 당연히 나 공부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분명한 거는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공부였다. 예.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 더 무서운 거는 공부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공부 능력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계를 만든다는 거. 내 공부했네라고 오만한 생각, 자만심, 절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등급들이 나온다는 거. 특히 자각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시기가 사실 지금 시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월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예.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부분, 3월을 좀 스타트를 잘 하려면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기자님은 학생들이 많이 자각을 한다 했는데 예.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닥 그렇게 학생들은 좀 자각을 조금 이렇게 부족한 편이죠. 왜냐하면 상담을 이제, 해도요? 예,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이렇게 질문이나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게 좀 이렇게 좀 능동적이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또 하나 해주고 싶은 거는 고3 때 담임쌤이 이런 질문하는 쌤들이 계실 겁니다. 수시파냐 정시파냐 물어보는 담임쌤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정시파입니다라고 손을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시에 대한 자료는 3월 달에 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학생 데리고 상담을 할 때 다른 수시 간다는 학생들은 뭐 1시간 내외로 상담을 하지만 그 학생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담하는 시간, 양 이런 게 좀 월등히 적어요? 월등히 적죠. 당연히 그리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정시파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시 어쨌든 3학년 1학기까지는 적어야 되니까 예. 그 생기부에도 수시를 노리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덜 신경을 쓰실 그래서 것 제가 같아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 정시판대요 하는 순간 그래? 그러면 지금 자료는 없다. 6평 치고 상담을 한번 들어가 보자. 정말요? 네, 그런 담임쌤이 계셨습니다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얘기도 하는 쌤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예. 6평 치고 보자 하면 6월 초쯤에 시험을 치는데 예. 그 결과물이 뭐 한 3주, 4주, 그렇죠. 7월 달 내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한 학기가 거의 상담이 없이 지나가요. 그러면 수시랑 정시 다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정답이 뭐예요? 그렇죠. 본인이 정시를 한다고 해도 그 말 하지 마세요. 소개만 가지고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종합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6평까지 어느 정도의 모의고사 이 정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평까지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제가 정시로는 어떻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저는 정시판대요 하는 순간 상담에서 2순위로 밀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과의 상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있을까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대입 상담할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해야 된다. 자기 성적 대비 현실적인 대학이 어디인지를 맞춰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뭐 생기부를 맞춘다든가 그럴 1년 또는 1년 반의 시간이 있는데 3학년 때 하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2 담임쌤들도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생기부 면이나 이 학생들의 그 성적 향상 면에서 또는 진로 면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1이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고1 때는 선생님과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뭐 공부에 관심이 있느냐, 예, 예. 관심이 없느냐는 본인이 아니까. 제가 볼 때는 고1 때 3분의 2는 진로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 학생들은 뭐 진로를 가지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또 몇 명들은 진로가 대충 정해진 학생들은 있습니다. 예. 그 학생들은 문과다, 이과다, 예, 예, 예. 아니면 계열 정도는 음. 이 상위권 아이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면이나 그다음에 그 생기부 준비면, 세특 준비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임쌤하고 이렇게 본인이 주도적으로 상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 이번에 3월 선생님과의 상담 때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선생님, 우리 학교는 수시로 많이 보내요? 정시로 많이 보내요? 그다음에 교과로 많이 보내요? 종합으로 많이 보내요? 예. 그럼 우리 학교는 교과로 많이 보낸다. 그럼 제가 이제 알아서 내신 공부를 해야 되고, 종합으로 좀 많이 보낸다. 그리고 종합 생기부를 잘 써주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다. 이러면 공부도 같이 하면서 그럼 생기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이렇게 학생이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면 좋은데, 고등학교 1학년은 또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런 것까지는 머릿속에 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네. 때는 또 선생님들이 예. 이 알려주면. 이끌어내야죠. 아, 그러면 그 학교의 입결이 그 학생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제가 이제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을 보면 그닥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만 발을 부모님들만 발을 동동 구릅니다.